2024학년도 구모 고2 화1 파트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화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모즐리라는 딱 얘기가 달려있을 때 모즐리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기 지금 기억 보이시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 되게 심플하게 되게 빠르게 하셨을 겁니다. 원자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다. 우리가 이제 모즐리 이전에 있던 이제 화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 번호가 아니라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열을 진행했다면, 모즐리는 이제 현대와 굉장히 유사하게 원자 번호에 맞춰서 배열을 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제 화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뭐 프로펜, 에탄올, 아세트산, 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자 기억, 니은, 디귿 봤을 때 기억은 탄소 화합물이다. 자, 일단은 탄소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우리는 탄소 화합물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했다면, 탄소와 수소 외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말 그대로 탄소하고 수소만 들어가 있는 걸 탄화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탄소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탄소 화합물이라는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에탄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탄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이 니은도 맞다가 되겠고요. 자, 디귿 보시면은 이제 디귿 지금 보시면 아세트산이죠. 이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게 되면 산성 수용이 된다. 아세트산은 산성인 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 철, 염화칼슘이 있는데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질문형이 있잖아요. 이 질문형 푸는 스킬은 뭐냐면, 이 yes에 대해서 넘어오는 거는 이 질문지에 해당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세 개 중에서 고체 상태에서 연성이 있다라는 거를 찾게 되면은 우리가 철밖에 없죠. 그래서 yes 안에는 여기 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no라고 했기 때문에 yes는 염화칼슘이 되겠죠. 그럼 이 염화칼슘에 대한 질문지는 반드시 가가 돼야 됩니다. 얘하고 상반되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자, 기억은 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인지가 들어간 게 가가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얘가 공유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건 아니잖아.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니은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니은이 이렇게 틀리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니은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서 자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된 물질가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니은 같은 경우는 이온 결합 물질이지 양이온하고 자유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에 관련된 거냐?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틀리게 돼서 정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 2주기, 3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를 좀 조사를 했는데, 기억에 대해서는 가설이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설이라는 저 문글, 저 내용 자체가 사실은 결과를 대변해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고자 하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한번 좀 분류를 진행한다면, 얘는 같은 족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같은 주기. 같은 족이 여기 하나 또 떨어져 있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족에서 전자가 클수록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그러니까 수치가 커지는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자, 같은 족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전자가 클수록 커진다. 커지진 않죠. 지금 예외 없이 전부 다 작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타깝네요. 이게 커진다가 아니라 작아진다라는 걸 들어가면은 맞다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쉽네.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근데 웃긴 게 같은 쪽 상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아래로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1번하고 2번은 너무 똑같은 얘기죠? 너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근데 대신에 작아진다 써있잖아. 오케이. 그럼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같은 주기에서 홀전자 수가 클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주기에서 홀전자가 클수록 제1 이온화는 커진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분명히 홀전자가 커질 수도 있고
맞춰야 되는데 같은 중에서 원자과 전자가 커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예외것이 다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같은 쪽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클수록 이라는 얘기는 역시나 주기가 커질수록 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게 돼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마그네슘과 산소가 만드는 연소 반응입니다. 여기 지금 X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X는 마그네슘과 산소의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데 전하면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맞는 말이 되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빠르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원자량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에 대한 원자량을 나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A, B라는 미지수로 되어 있는 걸 통해 원자량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세워주게 되면 A, B가 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일단은 마그네슘이 제한된 양이기 때문에 쌤은 이걸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산소는 워낙 풍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X라는 녀석이 질량이 한 10g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몰수로 따지면 A몰 정도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는 가시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A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X라는 녀석이 MgO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gO, 마그네슘과 산화마그네슘인데 산화마그네슘의 분자량은 몇 정도 되는 거냐면 두 개를 합친 40g 정도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1몰에 해당하는 g이죠. 자, 근데 우리는 고작 10g짜리에 대해서 몰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 1몰이 40g이라면 이거를 10g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도 똑같이 4분의 1을 한 거잖아. 그 한마디로 A는 4분의 1몰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5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니은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B도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생성된 X의 몰수, 즉 한마디로 4분의 1몰이라는 것은 반응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4분의 1몰이 나오게 하려면 그러면 각자가 대체 몇 몰 정도가 필요했을까? 몇 몰이 반응했을까? 자, 2대2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되겠고 자, 그럼 이거는 여기다가 뭐 절반 정도 한 거니까 뭐 8분의 1몰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응한 산소의 몰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B는 8분의 1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는 8분의 1이고요. A는 4분의 1이 되겠다. 자, 그 상태에서 B몰의 부피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1몰당 부피를 22.4L로 하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몰당이니까 단위 계산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쌤은 단위 계산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8분의 1몰에 대한 거라서 몰수를 죽여야 리터가 나오든 말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8분의 1몰을 곱해주시면 이 몰이라는 단위가 사라지고 리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22.4에다가 8로 나눠주게 되면 8이 16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4에다가 점 찍고 688에 64니까 2.8리터라는 이 기긋이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가 봐도 그림상으로 봤을 때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는 다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는 거는 전기분해 실험하기라는 요 1번 아니면 2번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들어갈 부분인데 자, 우리가 수소결합과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 사이에는 결합에는 누가 관여하냐? 전자가 관여한다는 거는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얘는 1번이라고 쓰시면 쉬웠던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VL이라는 수용에 전부 다 가나다가 VL, 부피는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부피는 다 똑같아. 알겠죠? 근데 쌤이 가르칠 때 항상 얘기하는데 부피는 사실 몰수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화학 문제 풀 때 전부 다 비율로 나와요. 실제적으로 정확히 구하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비율로 생각한다면은 그냥 그냥 부피가 나오면 그냥 몰수로 생각해도 아무 지장 없어요. 한마디로 가나다는 몰수가 전부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하고 지금 가나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적절하게 용질의 질량도 나와 있고 몰농도도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부피가 다 똑같다면 몰농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 나, 다에 대해서
중에서 몰수비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 몰수비,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몰수비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몰수를 다 계산하겠습니다. 자, 가 같은 경우는 0.3 몰농도에다가 V라는 건데 어차피 V는 다 똑같기 때문에 몰농도라고 되어 있는 이 자체가 몰수비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대 가가 3이고요. 나가 1이고요. 아니, 가가 3이고 나가 1이고 다도 3이다. 그래서 3대 1대 3이다라고 몰수비를 좀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 용질의 질량들이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용질의 질량도 비율로 한번 적어볼게요. 가, 나, 갑니다. 3대 1대 1입니다. 이거 그램은요 3대 1대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몰수비하고 그람수, 그러니까 질량비를 아니까 우리가 그램 퍼 몰, 즉 한마디로 몰 질량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용질의 양 몰수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몰수를 적었는데 가가 나보다 크다라는 거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근데 가하고 다가 똑같다는 것도 맞고요. 근데 나가 다보다 크다라는 거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용질의 화학식량은 몰분의 그램이죠? 그래서 3분의 3, 1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이건 1이고요, 1이고요, 3분의 1입니다. 알겠죠? 단위만 맞추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2, 3 중에서 정답은 뭐가 있냐면 일단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는 똑같기 때문에 틀렸고 가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는 가가 더 크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번 문제는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렵다면 미지수로 두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지금 동위원소는 20짜리하고 22짜리 존재하고요. 평균 원자량이 한 20.2 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비율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가 반반씩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대체 평균 원자량이 몇이 돼야 될까요? 반반씩 하게 되면 한 21 정도 돼야 돼요. 근데 21보다 좀 작은 값으로 책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 두 개 중에 작은 값으로 땡기는 쪽, 즉 한마디로 요 놈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녀석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22짜리만 총 5개 정도 표현되어 있고요. 20짜리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럼 20짜리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거를 5개 있고 얘는 모르니까 A에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평균 원자량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전체 양은 이렇게 되겠죠. 그 개수로 맞춰야겠죠? 자, 그러면은 20 곱하기 A라는 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22 곱하기 5를 하시면 110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체적인 개수인 A 플러스 5로 나눴더니 결과가 뭐가 되냐면 20.2가 돼야죠. 그러면 이제 10분의 2의 2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X자로 곱해볼까요? 그러면 200A에다가 1100에다가 202A에다가 플러스 하시고 곱하게 되면은 몇인가요? 10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게 되면 이게 2로 넘어가고 이게 1로 넘어가게 되면 한 90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겠고요. 그러면 A는 몇 개예요? 45개. 한마디로 20짜리 질량수를 갖고 있는 건 45개 정도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온에 대해서 얘기 나왔으면 항상 쌤이 말하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 플러스로 나와있다가 원상복귀 시키세요. 맨날 영상복귀 시킨 걸 물어봐. 그 플러스니까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원래는 이렇게 하나 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는 원래 이렇게 있던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되죠. A부터 C까지 있는데 이주기 원소는 두 가지냐. 자, 원래 상태로 봤을 때 A는 이주기고요. B도 이주기고요. C도 이주기입니다. 근데 이주기는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게 되겠네요. 자, A to C는요 공유결합이냐? 그럼 A하고 C가 둘 다 비금속이냐 질문하는 건데 A는 지금 이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알칼리 금속이죠. 그래서 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공유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긴 해야겠죠? 보겠습니다. 공유하고 비공유로 갈게요. 자, B2 먼저 가겠습니다. 자, B2는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러면 7개니까 딱 하나씩 부족해서 하나씩
개까지 결합하게 되면 공유는 무조건 1분의 1가 되고, 그 다음에 비공유 결합하게 되면은 나머지 몇 쌍 정도 될까요? 뭐 이렇게 되겠죠, 대충. 그러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되니까 6쌍 되겠죠? 그럼 얘는 6이라는 값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2. C2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이기 때문에 2개씩 필요하죠? 그래서 공유 결합은 2쌍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땅땅 하니까 땅땅땅땅땅땅땅 하니까 총 4개라서 2가 되겠죠. 그러면 C에다가 몇 배를 해야 6이 됩니까? 3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었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에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 Y, Z가요 2주기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주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수행, 리베분단 시작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홀전자수가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뭐다?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헬, 리, 배, 둥, 타, 질, 산, 풀, 네, 나, 2주기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적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홀전자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2주기니까 우리가 뭐 ES를 채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절대로 홀전자수가 S에 채우는 거는 절대 홀전자가 하나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P에 채울 건데 이거는 홀전자가 하나니까 안 되고, 홀전자 2개니까 괜찮을 것 같고, 3개,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개니까 괜찮은데 얘는 이제 하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 있는 게 C, N, O, 탄소, 질소, 산소가 정확하게 X, Y, Z가 딱 3가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원자 번호가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가 X고 여기가 Z고 얘가 Y인 거죠. 얘가 탄소, 얘가 질소, 얘가 산소, 이렇게 되겠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유나 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매칭을 좀 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X의 원자만 지낸 거나 제1 이유나 에너지가 F, 즉 한마디로 F인 이 녀석을 누구로 하겠다? X인 탄소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자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X, Y랑 Z는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 이유나 에너지를 했을 때는 중요한 게 예외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족하고 13족 사이하고 그 다음에 15하고 16족 사이는 조금 예외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 2, 3, 2, 3쪽은 아니고요. 4, 5, 6, 5, 6이에요. 정확히 이쪽이. 그러니까 예외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유나 하게 되면 외우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탄소, 질소, 산소가 됩니다. 그럼 탄소가 가장 낮고요. 지금 질소하고 산소는 1 이온 에너지가 무조건 커야 되기 때문에 1 이온 에너지의 Y값은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이쪽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 원자 반지름을 비교한다면 유효 핵전화가 커지는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래도 이 녀석이 제일 작고 그 다음 얘가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 가장 크고, 그러면 지금 이 두 마리가 적절하게 이제 이 안에서 나눠받는다, 이렇게 나눠받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기 때문에 산소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게 Y값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Z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개 다 여기보다 위에 있으니까 괜찮기는 하겠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크기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거다. 즉 한마디로 Y가 좀 작죠? 그래서 Y가 작아야 돼요. 이게 지금 Y가 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무조건 Y가 되고, 얘가 작게 하려면은 무조건 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Z가 아무래도 좀 더 크기 때문에 저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Y, Z는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 A, C라는 정답은 1번이 되겠다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1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추론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빗금칭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원자과 전자수 총, 원자과 전자수가 A하고 E는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원자과 전자수는 족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는 똑같은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A, E가 설정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자 번호는요, 이제 B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못하고, 우리가 A, E라는 알파벳 두 개가 있기 때문에 E하고 겹치는 거는 적어도 여기 하나 있잖아. 그래서 D, E는
얘는 무슨 주기다? 같은 주기가 되겠다. 그러면 같은 주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2가 돼버리게 되면 없어. 같은 주기에. 맞지? 그러면 2는 어쩔 수 없이 여기가 되고 같은 주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D가 되고 여기는 나머지 A가 되겠다 라고 하시면 좋겠고, 그럼 나머지 애들이 BC가 될 텐데 이 중에 B가 더 크다고 하니 여기가 B가 되고 C가 된다. 그러면 B급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풀어보게 되면 A하고 B의 원자과 전자수의 비율로 가자. 자, 일단은 B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는 7개가 되고요. A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니까 7분의 1이라는 이 기억이 맞다가 되겠고,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름을 질문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C하고 D는요, 네온의 전자배치 일단 가죠. 그럼 전자개수는 똑같아. 맞지? 맞죠? 네온의 전자배치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반지름이 똑같냐? 그건 아니죠. 왜? 양이온의 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큰 요 D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유혈전화가 크잖아. 그러면 더 땡길 거니까 더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건 D라고 해줘야 되겠는데, 와우, 완벽하게 딱 D가 작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요요 핵전화를 E하고 D를 좀 구분하겠다. E하고 D는 주기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요요 핵전화가 크다는 얘기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D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되는데 E가 더 크다 해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이제 미지수를 좀 활용해서 풀어내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질량수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더한 거, 양이온과 지금 중성자를 더했다. 양이온이래요.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항상 동일한 게 뭐냐면 양성자하고 우리가 양성자하고 이온은 전자는 항상 똑같아. 원래는. 근데 이제 이온이 되면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쌤은요 이렇게 설정할게요. 양성자 수를 A라고 한번 설정해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양성자 수를 여기를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24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24 빼기 A라고 설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전자는요 이온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전자수를 좀 설정해 볼게요. 양성자 수가 곧 전자수, 즉 A개인데 두 개를 잃었잖아. 그러면 전자는 A 빼기 2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성자 수는 우리가 24 빼기 A로 해가지고 A로 통일하게 만들고, 그것이 수치가 5분의 6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수학에서 한 것처럼 6A-12는요 120 빼기 5A가 되기 때문에 넘겨주게 되면 11A가 되겠고, 그리고 얘는 132가 되면 11로 나누게 되면 정확하게 1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양성자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10이라고 적어주자. 그럼 이걸 통해서 X의 양성자수는 10이라는 요 기억이 맞다가 되겠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Y의 중성자를 질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양성자를 A라고 두자. 자, 그러면 전자수는 A라는 양에서 전자를 두 개 더 받았으니까 플러스 2라고 해주시고, 중성자는 토탈 34에서 양성자 숫자인 이걸 뺀 거가 자체가 1이라고 했으니 결국 이거 두 개는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에 1로 가고 1로 가게 되면 32는 2A가 돼서 A는 16이 됩니다. A는 양성자 수지 중성자 수는 아니죠. 그래서 질량수에다가 방금 구한 양성자를 빼볼게요. 그러면 한 18개죠? 17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디귿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디귿은요 Z는 Y의 동위원수다. 이 동위원수는 양성자는 똑같은데 중성자 개수만 다르시면 돼요. 전자는 상관없어. 자, 그러면 아까 구했는데 한 16이었던 것 같은데 18 양성자 18이에요. Z도 같은 방식으로 구할게요. 자, 양성자를 A라고 가정했을 때, 자, 전자는요 그 A에다가 하나 얻었으니까 플러스 1로 두시고, 중성자는 35 빼기 A가 되겠는데 그게 양이 같은 거죠. 그래서 넘기면 34는 2A가 되니까 A는 몇이다? 17이 되겠죠. 자, 일단은 이거는 뭐가 중요합니까? 양성자 개수부터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수라는 조건은 일단 부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해. 이번 문제는 오비탈에 관련된 이야기죠. 자, 2p, 3s, 3p, 4s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수소 입장에서예요.
알겠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잘 읽어보세요. 일단은 n 플러스 n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가 n이라고 보시고요. S, P, D 총 세 가지만 쌤이 얘기했을 때 S는 방위 양자수가 뭐예요? 0이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쌤이 어느 정도는 좀 적어볼게요. 이거 적는 거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거 퍼즐이에요, 퍼즐. 갑니다. 자, 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위 양자수를 뭐라고 둔다고 그랬습니까? 1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n 플러스 n이라는 값은요,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얘 3이 되고요, 4가 되고요,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n 플러스 n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n로 봤을 때 가가 나보다 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3, 4라는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가가 되겠고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나가 되겠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이라는 것은 가가 나보다 좀 더 크다. 지금 n도 마찬가지, n은 총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L이 좀 중요한데, 자, L은요 지금 S 오비탈과 P 오비탈밖에 없어요. 즉 한마디로 S 오비탈의 L은요 0이고요, P 오비탈의 E는 1이죠. 자, 그러면 다는요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고 이게 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를 한번 해보자.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S 오비탈을 갖고 있는 거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P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가 뭐 다가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가능성 있는 거 이거 유추했고요, 이거 유추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추가로 더 유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하고 라입니다. 가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가능하고요, 라는 두 개 중에 하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3 아니면 4고요. 주양자수가. 라 입장에서도 주양자수는 3하고 4입니다. 그러면 종류 3하고 4밖에 없어. 그러면 이 중에서 가하고 라, 가가 제일 크니까 가는 4짜리 주양수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가는 이 두 개 중에 하나 중에 하니까 얘가 갑니다. 그럼 라는요? 이렇게 라가 되겠지. 끝났습니다. 이게 라야. 이게 라. 그럼 나는 두 개 중에 하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는 요게 나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다는 누구겠어? 이게 다겠지.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는 4S냐 질문했는데 가는 4S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구형이냐, 그러니까 S오비탈이냐 질문하는 거니까 나를 볼게요. S오비탈입니까? 아니죠? 아령 모양이죠. 자, 이게 포인트. 수소원자입니다. 자, 다하고 라를 봅시다. 다하고 라를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쌤이 말했죠. 수소 원자 입장의 오비탈은요 주양자수가 같으면 다 에너지 순위가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극자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음성이 음성도에 차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문제 읽어보시면 뭐 볼 필요 없어요. 가그림에서 알아봤을 때 Y는 부분적으로 양자가 뛴다. 일단 화살표 자체가 전자를 땡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X는 전자를 다 땡김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입니다. 아예 반대로구나. 이거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Y는 부분적으로 양전화가 아니고 음전화를 띠기 때문에 기억은 틀리고요. 나에서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냐? 동일한 원자끼리 결합하는 걸 무극성 공유결합이라 하기 때문에 있기는 하니까 니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X, Y, Z를 봤을 때 전기 음성도가 가장 작은 걸 골라야 비교하라는 얘기죠. X, Y를 비교하면 전기 음성도는 Y가 당연히 크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X, Z를 비교하면 Z가 X보다 더 크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맞춰보다 보면 가장 낮은 거는 누구밖에 안 된다? X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해주시면. 자, 다음 5번 푸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은요 지금 화학식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거 보이시죠? 개수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맞춰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수소 4개에다가 산소 2개입니다. 수소 4개에다가 산소 2개 정도를 빼게 되면은 결국 남는 거 뭐냐면 N2O가 남습니다. N2O. 뭐 산화이질소 정도라고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N2O라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봤을 때 미지수가 있고요. 이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낙동강 오리알 있잖아. 얘는 그냥 하나로 맞췄으니까 다음은 다 맞출게요. 지금 A 값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산소가 2개고요. 여기 산소는 B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 플러스 B죠? 맞죠? 자, 2 플러스 B는요, 산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3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2 플러스 B. 첫 번째 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맞춰져 있어요, 어차피. 여기 맞춰져 있어 질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럼 수소도 맞춰야겠지. 수소가 지금 2B 정도 됩니다. 왼쪽에 수소 몇 개입니까? 4A죠? 그러면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B를 2A라고 두게 되면 여기다 2A를 넣게 되면 2 플러스 2A는 3A고 넘기게 되면 A는 몇이다? 2가 되고 대입하게 되면 B는 몇이다? 4가 된다. 그래서 A분의 B를 할 거니까 2분의 4니까 우리가 2라고 하는 요 니은 지문이 맞는 거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나를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보이시죠? 질산화물륨이 1g이 모두 반응했을 때 지금 가에서 생성되는 전체 기체의 몰수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생성되는 전체 몰수를 비교하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A가 지금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2라고 적어주시고 이거를 4라고 일단 적어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볼게요. 뭐 별거 없거든요. 보시면은 어차피 우리가 몰수를 할 거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반응물로서 넣은 것도 1g이고 여기서도 반응물로서 넣은 것도 동일하게 1g이야. 무슨 말이야? 몰수를 똑같이 넣었다는 얘기지. 몰수를 어떻게 넣었다고? 똑같이 넣었다. 그러면 편의상 그냥 1몰이라고 할까? 얘도 1몰 넣었어. 그냥 편의상 보세요. 그러면 1대 1대 2니까 이거 1몰 생기고 얘는 2몰 생기죠? 그 얘는 2대 2니까 똑같이 1몰 생기고 맞죠? 그 얘는 절반 정도 생길 겁니다. 2분의 1몰 생기고 2배 생기죠? 2몰 생기고 자 그러면 나에서 생성된 전체 몰수는요 이거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입니다. 가끔씩 기체가 아닌 거 섞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하게 되면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몰 정도 되겠죠. 가는요 3몰 되겠죠. 자 그러면 가시면 되죠. 번부수죠. 7분의 6몰입니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인데요. 자 몰롱도가 나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밀리리터 나와 있고요. 몰롱도가 나와 있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 녀석의 몰롱도를 부피를 좀 새롭게 넣어주는 상황에서 혼합된 A, 동일한 용질에 대한 몰롱도가 저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귀찮은 과정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몰수로 바꿔야 편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몰수, 그러니까 기존 몰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기존 몰수는 A 몰롱도라는 저 A라는 수치에다가 10ml를 리터로 바꿔주셔야겠죠? 그러면은 뭐 100분의 1 정도 될 거야. 그래서 기존 몰수는 100분의 A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맞춰서 싹 다 이제 추가적인 몰수를 다 한번 구해보자 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계산해보죠. 뭐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1000분의 5입니다. 그래서 뭐 200분의 B 몰 정도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얘는 1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B라고 해주시고요. 얘는 1000분의 20 하게 되면은 몇입니까? 50 정도 되겠죠? 50분의 B몰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혼합된 A의 몰롱도니까 부피를 또 무시를 못해요. 부피를 절대로 무시를 못합니다. 자, 부피는 10하고 5를 더하게 되면 15ml죠. 15ml을 우리가 리터로 바꾸면은 1000분의 15ml 중에서 이거 기존에 있던 거에 이거 더한 거죠. 그래서 뭐 100분의 A 더하기 그 다음에 200분의 B 그랬더니 몇 몰 됐어요? 몇 몰 정도? 3 됐다. 자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다가 100, 200, 1000을 다 없애기 위해 1000 가볼게요. 그럼 1000 곱하면 밑에 15가 되고요. 1000 곱하면 10A가 되고요. 1000 곱하게 되면은 5B가 남겠죠. 그 다음에 그게 몇이다? 3이다. 그러면 10A 플러스 5B는 45가 되겠고요. 자, 약분까지 진행하면 우리가 2A 플러스 B는 5, 9, 45 그래서
2a 플러스 b는 9라고 일단은 하나 적을게요. 이거 수학이에요, 수학. 완벽하게 수학이죠. 자, 이렇게 일단락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로 나왔으니까 이거 세 번째 한번 해볼게요. 일단 토탈 합칭은 30이니까 1000분의 30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뭐 100분의 a몰에다가 추가로 넣어주는 몰수는 50분의 b가 되겠죠? 그게 지금 2라는 얘기죠. 역시나 1000을 곱할게요. 100 곱할까? 이게 예쁩니다. 100 곱할게요. 그럼 3분의 1가 되고요. a가 되고요. 2b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라고 하시고 그러면 a 플러스 2b는 6이 되겠죠? a 플러스 2b는 6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뭐 연립하시면 되겠죠? 요거에 2배 할게요. 2배. 네, 2배 할게요. 2배. 그리고 밑에는 요거 변하지 않았죠? 뭐 수학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3a가 되겠고요. 12가 되겠고 a는 몇입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적절하게 한번 대입해볼까요? 그럼 4니까 2가 돼야 되니까 b는 1이 되겠다. 그럼 ab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ab가 나왔으니까 일단 4분의 1이라는 거, 아니 1분의 4니까 4를 곱한다라는 걸 알 것 같고 이제 x만 마저 추가로 곱하면 됩니다. ab 알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자, 10과 10이니까 1000분의 20이죠. 약분까지 하면 100분의 2인 거 아실 거니까 써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놈에다가 추가적인 놈을 하게 되면 몇이냐? 자, 그러면 계산해보죠 뭐 100 곱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가 되고 a 플러스 b라는 건데 이거 두 개 더하면 5잖아. 그래서 2분의 5 이게 x예요. 끝. 자, 그러면 b분의 a니까 우리는 4 곱하기 x니까 2분의 5를 하게 되면 약분까지 진행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10.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선생님들은 뭐 쉽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어려웠잖아. 그거 다 이해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몰수가 동일하게 있다는 게 좀 포인트예요. 근데 가나예요. 그래서 여기다 몰수를 좀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지금 몰수가 n몰이 있고요. 이것도 n몰이 존재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현재 상황으로 판단한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가 있는 기체 분자량과 다에 들어가 있는 기체 분자량인데요. 자, 가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n몰에 현재 기체가 요 정도 들어가 있대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분자량으로 따지게 되면은 우리가 n몰이니까 n분의가 되고 질량이니까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가의 분자량이죠. 자, 그러면 얘가 몇 몰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내가 A로 지정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A 몰이라는 상황에서 27Wg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치가 2라는 걸 판단한 거다. 그러면 약분하고 약분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A분의 N이 곧 몇이다? 2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 A하고 2를 바꾸게 되면은 A는 몇이다? 2분의 N 몰이다 라는 게 돼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분의 N몰이구나 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가도 나도 다도 구성 원소가 종류가 다 정해져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분자당 구성 원자가 3개 정도 되어 있대요. 근데 이거는 누가 2개고 누가 하나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값이 나와 있어서 이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어렵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6이라는 값하고 상대값이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몇 배 관계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가에서 1g에 들어있는 X 원자의 질량의 수치가 있을 건데 거기다가 16분의 27을 곱했을 때 나가 갖고 있는 1g에 대한 X 원자의 질량이 27이나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 관계식을 하는 거예요. 상대값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지금 요걸 판단하셔야 돼요. 즉 X 원자의 질량 기체 1g일 때 그러면 분자량은 알 수 있죠. 자, 1g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이. 그러면 밑에가 1g 즉
g분의 몰을 먼저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몰 질량을 역수한 개념의 단위 계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전부 다 분자의 몰수와 분자의 질량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량은 알고 있잖아. 분자량이 지금 뭐냐면 n분의 27W라는 분자의 몰 질량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까주시면은 27W 분의 N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 1g이라는 걸 맞췄어. 지금 이게 1g이거든. g이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는 분자몰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 원자의 질량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X 있죠? X의 원자량을 설정할게요. 이거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Y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Z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X에 대한 질량이 들어가고 싶잖아. 위쪽에. 그러면은 X에 대한 질량이 들어가려면 요거 써야 돼, 안 써야 돼? 반드시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써볼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몰분의 1몰분의 Xg이다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이 녀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이거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 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것이 이제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또 다른 수치를 적을 건데 뭘 적을 거냐면 x를 a개 정도 가지고 갔다라고 할게요. 이건 3-a고요. 이런 식으로 설계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설계를 하냐면 이거는 분자의 몰수잖아요. 분자의 몰수니까 분자의 몰수가 1몰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사라져요. 이렇게 단위가 분자 몰수 1몰일 때 지금 이거는 원자의 몰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A몰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일단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뭘 하면 되냐면 16분의 27을 곱했을 때 여기서 판단하는 그걸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요것만 우리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거를 설계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모르잖아. 몇 개씩 있는지 모르니까 비계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관계식이 분명히 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럼 여기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나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는 분자량이 몇입니까? 뒤집어 까게 되면 32W분의 N이 되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X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것도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단위 계산한 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B라고 할 거니까 1몰의 분자 정도 있으면 우리가 X 같은 경우는 B몰 정도 있어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 수치에다가 16분의 27을 곱하면 얘가 된다라는 걸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저기다가 16분의 27을 곱할 거야. 그래서 넘어올 건데 그러면 이미 똑같은 거는 신경 쓰지 말자고.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남을 거고 여기는 B가 남을 거고 해서 한번 해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 27분의 A에다가 16분의 27을 곱했더니 뭐가 된 거예요? 32분의 B가 됐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면 결국에 관계가 나오죠. 자, 이거는 16하고 약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A는 2분의 B가 돼서 결국 우리가 어떤 수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수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B가 A의 몇 배다? 2배다. 한마디로 여기서 갖고 있는 X하고 B라는 관계는 2배 관계다라는 거죠. 근데 총 원자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적어도 이게 3개가 넘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A가 1이고 B가 2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우고 A가 1이고 B가 2가 되니까 얘는 X, Y2였던 거고 얘는 X2, Z였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거 하는데도 참 힘들었죠?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하고 나는 적어도 이게 기억은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는 N몰이라는 분자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Y 원자가 몇 몰이냐 질문했으니까 N 곱하기 2를 해서 2N몰이에요. 해서 기억을 맞다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 풀려면 이거 다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조금 이제 귀찮아요, 역시나. 자, 이거 다 지우고요. 비슷한 방법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로 할 거냐면 이제 요 관계로 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그럼 똑같아요. 보시면 지금 나 입장에서 Z입니다. 자, 근데 몇 개인지 알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셔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32 W 맞습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N몰이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뭘 했습니까? Z에 대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뭐 Z로 갈까요? 뭐 우리가 1몰당 Z 그 다음이다 라고 해주시고 맞죠? 이게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아까랑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셔야겠죠? 지금 없앨 건 뭡니까? 없앨 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Z가 몇 개인지 판단하시면 되죠? 뭐 지금 분자가 1몰 있을 때 Z는 몇 몰 있습니까? 1몰 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맞죠? 오케이. 자, 이거 수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입장에서도 얘 한번 해봐야 돼. 똑같이 Z값. 그럼 Z값 알아 몰라? 모르니까 A개로 두자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게. 그럼 마찬가지로 또 가는 거야. 자, 얘는요. 위에가 2분의 N이잖아. 맞죠? 그때 27g이네요. 27Wg 있고. 곱하기 해주시고 역시나 Z 할 거니까 1몰분의 Zg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분자가 1몰일 때 Z가 A몰 정도 있다라고 지금 가정하고 푸는 거니까 괜찮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27분의 16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27분의 16을 곱한 게 이 녀석이다라고 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등호를 기준으로 이게 똑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1짜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N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자, 그럼 남는 것만 신경 써볼게요. W도 신경 안 쓰자. 괜찮죠? 얘도 뭘로 신경 안 쓰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32분의 하고 16하고 약분까지 진행될 거니까 그러면 남는 건 몇입니까? 54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번분수로 쌀 거니까 54분의 1가 일단 될 거고 그 다음에 A가 남을 건데 그럼 A는 몇이에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뭐예요? Z가 몇 개 있다? 한 개 있었구나. 그래서 Y이 4개고 Z 한 개구나.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 보시면 다가 이렇게 화학식이 되어 있다면 분자당 구성 원자 수비를 YZ를 지금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4대 1이라고 하는 이 니은이 맞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찍어도 50% 정도 되긴 하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끝까지 괴롭히는 거야. 너네들 다 끝까지 괴롭히는 거야. 자, 원자량을 질문했기 때문에 우린 분자량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자량의 합으로서 판단하자. 어차피 N몰 맞췄고 맞죠? 그리고 얘도 N몰로 맞추게 되면은 결국 여기는 54W라고 분자량을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힘들겠네. x 플러스 2y라는 원자량을 이렇게 했을 때 27w는 패스하겠습니다. 나도 갈게요. 자, 2x 플러스 z는 32가 되겠고 다 가겠습니다. 4y 플러스 z는 54로 가서 연립할 거예요. 여기 z가 똑같아서 쌤은 이걸 빼줄게요. 그래서 2x 빼기 4y는요 마이너스 해주시고 22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1로 이렇게 약분하시고 위쪽에 있는 x 플러스 2y는 27하고 연립을 진행하시면 xy가 나오겠죠. 두 개 더하게 되면 2x가 되겠고 16이 되겠고 x는 8이 되겠죠. 그럼 8을 넣고 이거 넘기면 19가 되겠죠. 그래서 2y가 되니까 y는 2분의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y가 다 나왔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계산하면 되지 뭐. 밑에 8이고요. 여기는 2분의 19를 올리게 되면은 16분의 19가 완벽하게 나와서 정답은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다 상태 A부터 D까지 O, F, 나트륨, 마그네슘 다 있습니다. 수일입의 분단질산 3, 풀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가 넘어가서 마로 넘어갑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BC의 홀전자가 똑같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A부터 C까지, D까지 싹 다 이제 지정을 할 건데 적어도 BC면 홀전자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전자를 간단히 적어볼까요? 네, 간단히 적어볼게요. 얘는 어차피 3주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얘는 3s 정도 되는 거라서 홀전자 하나고 얘는 홀전자 없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주 정도 되니까
채우니까 하고 7개죠? 7개니까 5개 채우는데 5개 채우는 과정에 홀전자 하나죠. 얘는 이제 마주 채우니까 빡개가 되겠네요. 잠시만요. 7개니까 얘가 1개고 맞죠? 내가 지금 뭔가 실수했는데 이게 1개네요. 그 다음에 하나 뺀 거니까 이제 2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지? 잠시만요. 이거 확인해 볼게요. 5개니까 여기 딱딱 채울 때 1개 맞고 그 다음에 빼니까 2개 맞네요. 맞네요. 자, 그러면 홀전자가 같다고 하니까 BC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이 두 마리가 BC가 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A보다 D 이유는 모두 네온의 전자배치 같는데 당연한 거라서 저거 왜 줬는지 모르겠네. 난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포인트네. 지금 보시면 뭔가 이렇게 나눠진 거 보여요, 여러분?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이든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이든 양이온과 음이온을 얘기하는 거야. 자, 양이온이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전자를 하나 더 받아. 맞죠? 그럼 어때요? 전자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더 커져 사이즈가. 그래서 음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 반지름보다는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즉 한마디로 CD가 A, B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금 큰 거는 무조건 분자가 영향을 끼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됐을 때 더 커졌다는 얘기야. 음이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CD는 음이온이고 AB는 양이온이다. 자, 그러면 얘가 음이온이고 얘가 양이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요 이 두 개는 음이온이니까 이게 이 안에 CD가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다? AB가 있다라는 사실은 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BC하고 겹치는 게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맞죠? 저 두 개가 BC인데 여기 이쪽에 B가 있고 C가 있으니까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이게 B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가 됐어? 이게 D가 되겠고 이게 B가 되겠지. 그래서 다 찾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풀어보시면 되겠죠? A는 나트륨이냐? A 볼까요? 내가 지금 뭐 이상한 짓 했네요. 이게 지금 A지. 뭔 소리였어. 됐죠? A는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아닙니다. 나트륨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B 볼게요. 자, B하고 A는요 1족과 2족이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만약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이거 하나 떼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이제 껍질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뗄 때는 안쪽에 있는 껍질에 전자를 떼야 돼서 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더 올라간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1족이라는 얘기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이 중에 1족 누굽니까? B가 되겠죠. 그래서 B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D하고 C를 비교할 건데 지금 D하고 C는 이 두 가지인데 얘네는 같은 축이라는 고정값에다가 지금 유효 핵전화가 C가 더 큰 상황이죠. 그럼 반지름은 누가 더 커요? 5가 더 크죠. 그래서 5가 지금 D이기 때문에 D가 크다라는 이것도 맞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번 문제는요. 지금 오비탈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S오비탈 들어있는 전자수 대 그리고 P오비탈 전자수고요. 뭐 세 가지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오비탈은 3s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절대로 3s가 넘어갈 수 없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원자 일부분 3s까지 다 되어 있어요. 친절하죠. 다만 1s 안 나타내져 있고요. 2s도 안 나와 있어요. 그거를 너네가 유추해라 뭐 이런 문제 같아요. 자, 그럼 보도록 하죠.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S오비탈분의 P오비탈이 있는데 P오비탈은 다행히도 1쪽에는 없어. 그러니까 P오비탈 지금 주어져 있는 얘네밖에 없어. P오비탈은. 그럼 분수로 따지면 3분의 1가 될 것이고 얘는 4분의 1가 될 것이고 얘는 6분의 1가 돼. 그러면 저 숫자가 맞으려면 어떤 숫자로 배열해내야? 자, 이거는 1이기 때문에 똑같이 4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건 몇입니까? 그러면 3배 한 거니까 6 정도 돼야겠죠? 자, 이거는 2배 한 거니까 4 정도 되겠다. 이 빨간색 거로 표시한 거는요 S오비탈의 개수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1S하고 2S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이미 3S라는 거를 체크했기 때문에 6개가 있어야 되는 거 2개는 표시가 됐기 때문에 얘네들이 골고루 4개를 다 채워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개 중에 하나 채웠으니까 얘는 3개만 채우시면 되고
4개 중에 하나 채웠으니까 얘는 3개만 채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풀게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나하고 가를 비교했을 때 s오비탈이니까 이거 뭐 전체로 따지면 이걸로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더 커요? 가가 더 크죠? 그래서 나가 크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은 한 4개가 될 것이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건 총 3마리는 맞는데 여기서는 이제 1S에다 채우고 2S에다 채우는데 최대 2개까지 채울 수 있겠지만 총 3개라서 2개 중에 하나 정도는 딱 2개 맞춰서 채웠겠지. 그러면 총 몇 개 채워준 거야? 4개 정도는 있다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니은이 맞다가 되고요. 바다 상태의 전자벤치는 하나가 될 것이다. 뭐 제대로 채운 게 뭐냐라는 지금 그런 질문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근데 가도 이상하게 채웠고요. 보이시죠? 얘도 지금 이상하게 채웠잖아. 왜 여기 채워야 되는데 왜 여기 채웠을까? 그리고 얘도 이상해. 이쪽에다 덜 채웠잖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채운 건 총 3가지이기 때문에 바다 상태는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금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C하고 D를 만들었어. 근데 지금 보시면 개수비가 전혀 없어서 개수비를 먼저 만드는 것도 시급할 뿐더러 A 같은 경우는 현재 일정하게 Xg이 들어있다는 것도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자, 일단 B의 질량을 좀 다르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실험했는데 B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W를 넣은 것보다 더 넣고 그것보다 더 넣으면서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일단은 어느 순간에 남아있는 반응물에 대해서는 남아있겠지만 한 B를 추가로 넣었더니 남아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B를 추가로 넣었더니 남는 게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남는 거는 무조건 B였다, A였다? A였다라는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남는 거는 A라고 써주시고 남는 게 없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B가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남은 거는 B가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남는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반응하고 나는 전체 기체 중에서 C의 양을 우리가 비율로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5분의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어쨌든 얘네는 전부 다 반응을 했고 그러면 반응한 후에는 얘는 없어. 그러면 지금 얘네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내가 여기서 어쨌든 C 대 2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뭐 CK라고 두고 이거를 2K라고 둘게요. 비율이라가 좀 애매하잖아. 맞죠? 저렇게 만들어졌어. 뭔지 몰라. 그냥 저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전체 기체량은 CK하고 2K를 더하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CK량은 지금 뭐라고 C라고 하시면 되겠죠? C의 몰수니까 CK라고 한 게 지금 몇이다? 5분의 3이라는 어떤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K가 사라지고 결국에는 곱하게 되면 3C 플러스 6이라는 것은 5C가 돼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2C는 6이 되니까 C는 몇이다? 3이라는 게 이제 수치가 나온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C는요 3이라고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C 3 쓰고 여기도 3 써놓을게요.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우고요. 좁아서.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났어.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지금 보시면은 뭐 EW 넣었을 때 저렇게 됐잖아. 맞지? EW 넣었을 때 저렇게 됐어. 일단은 뭐 3대2로 나왔다. 그러면 나는 그냥 편하게 비율로 할 거라서 그냥 3몰이다, 2몰이다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다른 것도 볼게요. 이렇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나는 이거부터 건들 거야. 3부터. 3가 제일 그나마 나아요. 자, 지금 보시면 얘가 3몰이 됐고 얘가 2몰이 나온 거야. 지금 2에 의해서 바라봤을 때. 맞지? 그러면 얘는 몇 몰을 넣었길래 얘가 3몰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B몰을 넣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몇 몰? B몰을 넣었기 때문에 얘가 3몰 되고 얘가 지금 2몰 된 거야. 이렇게 B 대 3 대 2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B의 몰 질량에 대해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EW 넣었을 때가 B몰 넣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EW 그램 퍼 몰, 그러니까 B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단위 적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B의 몰 질량이에요. 좀 수치가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3W를 넣었을 때는 지금 B가 남았다. B가 한 W 좀 남았다. 그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B가 아무리 넘쳐나게 넣어줘도 A가 이미 한정적이기 때문에 계속 3대 2몰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맞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조금 편의상 좀 적어줄게. B가 아무리 넣어도 얘가 한정적인데 당연히 얘가 몇 몰 나와? 3몰 나오고 2몰 나오겠지. 근데 그 수치가 지금 7분의 3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남는 건 B몰이야. 얘는 안 남아. 그러면 얘를 몰라. 아예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수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A 플러스 5몰 분의 C의 몰이 3몰인데 그게 지금 7분의 3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A는 몇 몰이라고 말하면 돼? 2몰이라고 말하면 되죠. 얘 2몰이 생겼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반응 하부에 남은 질량이 지금 W인데 그러면 요거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거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남은 양의 몰수고 이게 지금 그때 질량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반응의 질량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한 B의 몰 질량은 뭐라고 하면 돼요? 2분의 W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얘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매칭하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W가 되려면 B가 몇이야?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B도 찾아주는 거죠. B가 4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분의 W라고 좀 적어줄게요. 뭐 사용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요. B가 결국에는 몇이었다? 4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B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4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는요, 몰 질량이 일단 나왔으니까 분자량 쓸 수가 있고요. 이제 A만 찾으면 끝나게 돼요. 자, A를 한번 찾아볼게요. A는 이제 1을 우리가 안 건드렸어. 맞지? 자, 건드려보자고. 어차피 우리가 화학 반응식 자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 그게 됐다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넣어줄 건데 A가 남는 거라서 얘가 뭐 3몰, 2몰 나왔다고 볼 수는 없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적절하게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한번 판단할 수는 있잖아. B가 W 넣었다는 얘기는 몇 몰 넣었다는 얘기야? 2몰 넣었다는 얘기야. 2몰. 2몰 넣었어. 2몰 들어갔습니다. 근데 B가 남았습니까? B 안 남았어. B는 다 반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B가 다 반응했으니까 B로 가자고. 왔다 갔다. 알겠어요? B로 싹 다 갈게요. 그러면 2몰을 했으니까 이 B는 다 반응했고, 그러면 이제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거 4분의 3 정도 생겼다. 4분의 3은 2분의 3이라서 2분의 3몰이 생겼고 절반 쪼갠 거니까 한 1몰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남은 거 해주셔야겠죠? 이게 결과로 해야지. 이렇게 결과를 했을 때 얘는 2분의 3몰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1몰이 생겼죠? 얘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뭔지 몰라. 일단 결과가. 그랬을 때 저 2분의 1 수치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A 플러스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은 2분의 5 정도 되겠죠? 이 중에 C는 몇이야? 2분의 3이지. 그게 지금 몇이다? 2분의 1이 됐다. 계산이 좀 그지 같네요. 자, 그러면 위아래 2를 곱하게 되면은 3이 되고 2A가 되고 5가 되는데 이게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러면 2A 플러스 5는 6이 되는 거고 2A는 1이 되니까 A는 몇이야? 2분의 1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남은 거의 질량은 누구 거야? A 거야. 그러면 몰 질량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도 구할 수 있겠죠? 자, 몰 질량은 이거분의 이겁니다. 즉 한마디로 2분의 1분의 16분의 5W 정도 되는데요. 그럼 약분 정도 진행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8분의 5W라는 수치가 나오죠. 그럼 이제 W가 사라질 거라고. 자, A분의 B입니다. 그럼 W 사라지고요. 약분도 되고요. 그러면 저 수치는 5분의 4라고 해주시고 앞쪽에 4분의 3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분의 3.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누가 반응물에 남은 거 있죠? 남은 반응물이 누구 건지도 중요하고 그 남았을 때 이제 얘네들이 몇 몰이 남았는지를 매칭하게 되면 분자량이 나오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